한 번 더 예쁜 게. 알겠어. 깎아줄게. 얼굴에 좀. 어구. 토이티. 안녕 여러분, 세라예요. 오늘은 진짜 기분이 텐션이 좀 업돼 보이죠? 제가 기분 너무 좋은 상품을 받아가지고 지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를 이미 뜯어보기는 해가지고 특징을 살펴봐야 돼서 제가 하나를 뜯어보긴 했는데 바로 하네스예요. 토이티. 그리고 여러분 하나 참고하셔야 되는 게, 저는 강아지 용품이나 강아지 간식이나 사료라든지 이런 먹거리들, 강아지 관련된 모든 제품은 PPL을 진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제품이 정말 괜찮아 보여서 제가 미리 보고 협의를 해서 제품만 딱 협찬 받는 게 아니면 광고비로 이렇게 따로 돈을 받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용품이야 뭐 그렇다고 쳐요, 어느 정도까지라도. 근데 광고주가 돈을 내고 나에게 뭔가를 시키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명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강아지 용품 갖고 장난치고 싶지 않고요. 특히나 먹거리 갖고는 절대 누구에게도 내 의견을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하나 믿고 제 채널 오시는 건데, 그리고 저도 절대 그냥 돈 주고 사서 먹이지 뭐 공짜 제품 받겠다고 그렇게 돈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업체에서도 제가 PPL 광고는 거절을 하고 혹시 이 하네스만 받아서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제 의견만 얘기를 해도 될까요? 했더니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받으셔도 된다고, 리뷰도 안 해주셔도 된다고까지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좋아 보이는 제품인데 입소문 나게끔 해주면 저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이거 링크 받았을 때 들어가서 보고 이거 너무 가성비도 너무 좋고 제품도 나무랄 데가 없고 내가 개인 돈을 주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으로도 제가 제 돈을 주고 사고 싶은 정도의 제품이 아니면 리뷰를 안 할 생각입니다. 토이티! 여러분들 다 제가 하네스 엄청 광인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맥시멀리스트라서 엄청 많이 이미 사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온갖 종류의 하네스는 장단점을 굉장히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하네스와 리드즈 리뷰 뿅! 여기도 있죠. 전부 다 제가 여태까지는 다 사비로 산 제품이었는데 요번에는 제가 협찬을 받게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운명적인 게, 제가 하네스를 또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살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살만한 제품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제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괜찮다는 제품은 다 보고 했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 없고 이미 갖고 있는 제품들만 수두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우분투 하네스, 최근에 계속 포펜 하네스를 이어서 굉장히 오래 쓰고 있죠. 근데 이 제품에서 뭐가 아쉽냐면 다 괜찮아요. 아직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일단 색상이 더 다른 것들이 필요하기도 했고, 사실 저는 지독의 이지워크를 사고 싶었어요. 기본 H형 하네스인데 여기 앞섬, 가슴 쪽에 버클이 이쪽에 달려있는 게 있어요. 뒤에도 달려있고 앞에도 달려있고. 도로시는 평상시에 막 앞서가지는 않지만,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를 봤을 때 앞으로 점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다 리드줄을 채우게 되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도로시가 앞으로 돌진을 할 때 리드줄이 왼쪽으로 가 있는지 오른쪽으로 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휙
턴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돌진을 하거나 앞서가는 행동을 조금씩 줄여주는 제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사고 싶었는데, 근데 이 지독의 이지워크 제품이 가장 작은 사이즈가 6.4kg인 도로시한테도 너무 커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절대 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제품은 항상 L형 제품이 도로시가 가슴이 막히지 않고 컥컥대지 않고 제일 좋은데 앞섬이 없어요. 혹시 이렇게 생겼는데 앞섬까지 있는 제품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여태까지 못 봤는데 입소문이 아직 덜 난 제품이 있었더라고요. 얘가 앞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운명인가? 제가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던 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리뷰거든요. 우선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게 이 앞섬이고요. 이거는 아직 제가 착용을 안 시켜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초록색, 오렌지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쨍한 색감 너무 좋아해요. 사실 이렇게 무난한 제품이 코디하기는 좋은 거 아는데 한여름에는 솔직히 하네스만 입히잖아요. 우리 더워 죽겠는데, 근데 하네스가 좀 쨍해야지 제 느낌상 이렇게 눈에도 확 들어오고 너무 귀엽고 패셔너블하고 뭐 그렇다는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 이렇게 앞에 고리가 있어서 기본 형태가 정말 똑같은데 여기 앞에 고리가 있어요. 여태까지 왜 없었던 걸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이 이거예요. 제가 이걸 뜯어봤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부분이 여기 링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이렇게 박음질로 링이 고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네스를 이렇게 끈이 추가로 연장이 되어서 박음질이 되어 있는 것도 봤고, 하네스 자체에 고리가 붙어 있는 경우도 봤어요. 지앤스톡 제품이 그렇죠. 근데 지앤스톡처럼 하네스 자체에 고리가 있어버리면 도로시가 왼쪽 오른쪽 턴을 할 때 하네스가 계속 움직여요. 이런 경우에 도로시가 과격하게 움직였을 때 이게 한 번에 확 돌아갔다가 여기로 발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네스에 조금 더 천이 추가되어서 여기에 고리가 달린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제품도 여기가 박음질돼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조금 과격하게 움직이면 하네스가 왔다 갔다는 해요. 근데 하네스 자체에 고리가 있는 것만큼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은 더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 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 왼쪽으로 갈 때 그냥 고리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하네스가 움직임이 그만큼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 좋아요. 후르타도 L형에 이렇게 고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근데 후르타는 앞섬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감탄했던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가 메쉬 제품이고 폭신폭신해요. 이렇게 폭신폭신하면 제가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면으로만 뻣뻣하게 되어 있는 제품들을 써왔는데 당연히 강아지 입장에서 이렇게 폭신폭신한 게 좋겠죠. 근데 사실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천으로 샀던 건데, 안 그래도 이거는 제가 여름에 아무것도 안 입히고 맨몸에다 입힐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푹신푹신한 것까지 있으니까 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게 생각했던 것 또 하나는 우선 버클부터 봐야 돼요. 버클이 여기에 커버처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강아지들 이쪽 갈비뼈 옆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둥글기 때문에 당연히 버클도 둥그렇게 아치가형이 들어가면은 강아지들이 편하겠죠. 그 미세한 차이가 아마 얘네들 입장에서도 편할 거예요. 이전에 썼던 우분투 제품도 이렇게 살짝 커브형이 들어가요. 근데 모양상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커버처가 많이 들어갔어요. 얘는 조금 더 일자에 가깝고 얘가 확실히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긴 했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처음 본 건데 이렇게 버클을 채우고 여기 버클 밑에 부분이 이렇게 천이 덧대어져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되게 섬세한 센스. 왜냐면 이 버클이 뭐 털이 낄 수도 있고 하지만 버클에 직접 닿는 것보단 아무래도 이렇게 천이 하나 더 감싸주면 강아지 입장에서 피부가 특히 예민한 강아지들은 좋겠죠. 근데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 이렇게 만들어진 하네스는 처음 봐가지고 보통 다 그냥 이렇게 버클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천이 따로 덧대어져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제가 제품을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제품만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게 다 박음질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얘도 박음질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근데 다른 부품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 이렇게 그냥 박음질 처리한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부품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네스가 무거워지거든요. 얘는 진짜 가벼워요. 얘도 가벼운데 근데 사실 제가 여기다가 라이트를 달아서 조금 더 무겁기는 한데 얘가 조금 더 기본적으로 얘보다 무거운 이유가 여기 앞에 몸통 길이도 조절할 수 있게끔 버클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몸통에도 여기 당연히 하나 있고 얘는 그 앞에를 줄여버리고 여기 몸통에만 버클을 조절할 수 있게끔 달려있어요. 심지어 라이터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라이터도 하나 더 받았어. 저렇게 2개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아마 이렇게 해서 앞섬에다가 이거를 달고 라이트도 달고 리드줄도 여기다 앞에다 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렌지 제품을 열어볼게요. 근데 사실 오렌지 제품은 제가 이미 한번 열어서 사이즈가 잘 맞는지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너무 잘 맞아요. 저는 둘 다 S 사이즈로 샀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까지 나와요. 근데 너무 예쁘다, 색상. 제가 도로시한테 입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진짜 예뻐요. 호호.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나오는데 도로시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거의 다 줄여주면 되더라고요. 색상 너무 예쁘다. 짠! 그럼 저는 이거를 지금 메고 밖에 산책을 나가려고요. 시간이 지금 산책 나가는 시간이 돼가지고 어쨌든 제 첫 번째 협찬 제품. 이건 제가 이미 사이즈를 맞춰놓은 거라서 아마 맞을 거예요. 조금 엄마 봐봐. 너무 귀여운데? 도이티! 안녕! 지금 도로시 계란이 왔어요. 그래서 계란을 한번 까는 언박싱? 계란 언박싱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49를 시켜가지고 이게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냥 49를 한 번에 주문을 하는 거 같아가지고 얼려버릴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신선할 때 씻어서 흐르는 물에 겉에만 씻어서 바로 냉동실에다가 얼려놓으면 꽤나 신선하게 몇 달까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사오랑파 말은 보면은 이렇게 하나도 세척이 안 된 채로 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란이 세척이 되면 그때부터 현저히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얘네를 낳을 때 겉에 보호하는 막 같은 게 씌어서 나오기 때문에 세척을 안 하고 바로 배송을 받는 게 가장 신선하게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을 때는 당연히 세척을 해서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2개를 다 뜯어서 냉동실로 바로 저는 흐르는 물에 겉에만 세척을 해서 넣어줄게요. 저는 이거 계란 알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도 너무 보기 좋아요. 도이티! 안녕 여러분, 오늘은 도로시 저녁을 줄 건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식단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난각가루를 식단에서 특별히 안 챙겨주는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계란 하나를 왜 통째로 껍질째 안 주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계란 껍질에 있는 난각가루에 있는 칼슘이 한 통째로 다 줬을 때 칼슘이 과다돼요. 왜냐면 난각가루에 있는 칼슘이 훨씬 더 뼈로 줄 때보다 되게 극소량을 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난각가루는 도로시가 먹는 살코기에 비례해서 난각가루가 권장되는 양을 줄 때 굉장히 극소량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되게 적을 거예요. 놀라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양이 극소량인 만큼 혹시라도 오차 범위가 커요. 혹시 조금에서 적게 주던가 과다되거나 하기가 쉬운 게 난각가루 생식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제가 난각가루 생식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난각가루에 있는 칼슘과 여러 성분 구성이 뼈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뼈에는 망간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다양한 게 섞여 있지만 난각가루는 오로지 거의 칼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어려울 때는 늑대들이 야생에서 어떤 거를 먹을까라는 것으로 돌아가면 가장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난각가루도 뭐 늑대들이 칼슘을 계란 껍질로 대신해서 먹지 않겠죠? 주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뼈로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뼈 까먹은 날 쓸 수 있는 난각가루 생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난각가루 양은 제 레시피가 아니고 제가 화식하시는 해외 분들 레시피를 뒤지다가 발견해낸 레시피인데요. 한 이 정도 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더 계산해보고 다른 점이 있다면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발견한 그 화식 레시피도 정보란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시가 저를 째려보고 있어서 밥을 빨리 줄게요. 오늘은 계란을 넣어줄 거라서 미리 물량을 조금 평소보다 적게 한 반 정도로만 할게요. 얘를 한 10초 이하로 전자레인지에다가 미지근하게 데워줄게요. 오늘은 특이하게 난각가루를 이용해서 생식을 만드는 법을 잠깐 보여드릴 거라서 일단 지금 한 끼만 남은 고기의 양을 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슷한 컵에 뚜껑까지 해서 재로를 해주고요. 컵에 무게를 재고 나서 이제 들어가 있는 살코기만 재줄게요. 한 71g 정도 돼요.
오늘 먹는 고기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칠면조 순살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게 오리, 분새육, 그리고 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말고기, 순살, 분새육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오늘은 한 끼가 되어 있는데요. 난각가루를 넣기 전에 앞서서 지금 보조제로 추가해줄 계란을 넣어줄게요. 제가 쓰는 계란은 사우랑팜의 방목대에서 키우는 유기농 계란이고요. 계란 껍질은 이렇게 물로 한번 씻어서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말려줄 거예요. 항상 주는 발효야채, 햄프시드하고 호박씨를 같이 갈아줬어요. 반 티스푼 정도 줄게요. 시한양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에 채워주려고 넣는 거기 때문에 특히 망간을 위해서 넣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식단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양이. 저는 제 식단에 맞춰서 제가 그린 트라이프를 쓰지 않고 그래도 양배추 같은 야채에서 오는 망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정도 반 티스푼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 들어간 순살 고기에 맞는 난각가루를 한번 줘볼게요. 저는 아까처럼 한번 물에 헹궈서 냉장고에다가 말려놓은 계란들을 껍질을 갈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냉동실에다가 신선하게 보관을 하는데 이렇게 난각가루를 모아둡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난각가루의 경우는 보통 1파운드의 살코기당 400mg의 난각가루가 추가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환산을 해보면 얼추 반 티스푼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한 끼는 살코기가 71g 정도 되었었기 때문에 반 티스푼은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이걸 수학 계산을 해봤을 때 얼추 8분의 1 티스푼 정도 나와요.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드리긴 애매한 것 같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반 정도만 채워줬어요. 그러면 한 끼에 필요한 난각가루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뼈의 경우에는 넉넉하게 줘도 오류가 날 확률이 훨씬 이것보다 적기 때문에 뼈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비타민 E를 주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캡슐을 따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여드름 압출기를 쓰고 있는데 다들 편하신 이쑤시개나 뭐 알아서 쓰시면 돼요. 여드름 압출기로. 벌써 월초여가지고 다음 주가 구충날이라서 챙겨주고 있을게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밀크시스를 챙겨주고 구충을 하려고 해요. 밀크시스는 이렇게 다이소에서 구매한 쬐끄만 통에 넣어서 나머지를 보관을 해요. 오늘 그리고 유산균을 따로 안 챙겨줬기 때문에 유산균도 챙겨줄게요. It seems that love will come around, so don't stay